이것이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미스입니다. 현지 시간 3월 16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이번 해에 6번 더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그렇게 집중할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금리는 이자입니다. 이자는 돈을 사용하기 위한 비용이죠. 즉,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의 사용료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은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다른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운영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이자를 내기 위해 지출해야 하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옵니다. 저렴한 이자에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확장하고 운영했던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은 돈맥경화로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저렴한 이자에 돈을 빌려와서 자산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돈의 사용료가 올라가면 투자 수익률이 줄고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전처럼 돈을 빌려쓰기 힘들게 되겠죠. 이러한 현상들이 자본시장과 사회 전반에 동시에 일어나며 자본시장과 사회에 유통되는 화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신용의 축소 또는 양적 긴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자본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궁금할 거예요. 첫째,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둘째, 세계는 왜 여기 주목할까? 지금 그 답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2008년 우리나라는 금리가 5%를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80년에는 무려 20%까지 지속되도 했었죠. 이런 과거 때문인지 사람들은 이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배운 것을 활용해 봐야 됩니다. 금리는 돈을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했죠. 조금 비틀어 말하자면 금리는 돈의 가치를 대변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가치도 내립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정하고 있고, 물가의 하락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즉, 금리 인상은 과도한 물가 상승을 잡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연방준비은행이 바라는 것이 경기 침체는 아닐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금리를 무제한적으로 올릴 수 없는 근거였습니다. 다음은 금리를 얼마 못 올리는 좀 더 실질적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에 출범하며 22년 예산을 6조 달러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19년 예산이 4조 4,470억 달러였던 것에 비해 35%가 늘어난 역대급 예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 정부의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30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CNN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10년간 이자 비용만 무려 5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10년간 5조 달러, 1년이면 5천억 달러죠? 1년 예산의 8.3%가 빌린 돈의 이자로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물가 상승 등으로 미 정부가 지출해야 할 돈이 적지 않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미 정부와 독립된 기관인 건 맞지만 분명 미 정부의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하려 한다면 정부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2에서 3% 정도가 금리 상승의 한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는 왜 여기 주목할까요? 세계 여러 나라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제 거래는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거래를 위해서라도 그 수요가 가장 높을 뿐더러 전 세계 어떤 자산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안전자산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높게 유지하여 이자를 많이 주는 방법으로 외화의 유치를 막아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달러를 갖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 현상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많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를 이탈해서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외국 자본의 이탈은 결국 자산시장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죠. 이것이 전 세계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스미스였습니다.